안녕하세요. 오늘은 폭락장에서도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고 했죠. 자, 주식 투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 한 문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 투자가 장기 투자하면 성공하겠지, 우량주에 투자하면 성공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주식 시사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그때 심적인 어떤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 투자에서 실패하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런 버핏은 거의 90%가 실패를 하고 10%가 성공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주식시장이 만만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투자시장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의 수익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워런 버핏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투자자이죠. 대중의 심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이 투자자인데, 우리가 워런 버핏의 정석적인 이제 투자도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이 시장에서의 심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뭐 폭넓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가 이제 들은 말이죠.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증권거래인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에게 해준 이야기인데, 나중에 이 투자 경험이 오랫동안 이제 쌓이고 나서 자기가 돌아보니 그 증권 거래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던가를 이제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증권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내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를 줄여주고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증권 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충고를 하지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인내에 대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은 고통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나중에 돈이 생긴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이 되어서야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투자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투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인내심이다 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이 맞다면,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투자는 성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 투자의 근거가 되는 분석도 맞고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언제 그 투자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언제 그 투자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그 투자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 뉴스, 그리고 트렌드 등 한마디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요소들이 근본적인 사실을 어떻게 덮어버리는지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근거도 맞고 올바른 전제도 맞지만 이 투자를 덮고 있는 많은 사건들과 뉴스와 트렌드와 이런 요소들이 근본적인 사실을 덮어버리게 된다면 그 순간에는 이것들이 덮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대다수 주식 투자자들은 이 투자라는 건물의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는 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들은 그 사이에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내가 하면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면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처음 이 투자 시장에 들어갈 때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고 나서 벌어지는 폭풍과 악천후를 버텨낼 인내와 정신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하락하게 되면 심리적인 혼란에 빠져서 모든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투자의 실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동료나 친구들,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이 여론과 반대로 매수를 감행하기는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신은 안정적인 투자를 이제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적 안정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 가격, 그리고 노동시장까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자연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변동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오렌지가 얼고 또 어떤 때는 폭염으로 커피 원두가 이제 타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상품의 가격은 늘 오르고 떨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에는 자연적 환경 그리고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안정에 도달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시장에서 이 벌어지는 이 현상들은 항상 이제 불안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항상 안정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 위험을 회피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을 따른 것은 이 투자 시장에서 결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항상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론을 잘 알고 따르려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요, 이 대중 심리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마지막에 가서는 딱 바꿔버리게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처음 이제 투자를 할 때 그 초심은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 기업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업의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처음에 투자 아이디어까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사야지만 싸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자신의 어떤 인지 부조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태도가 일치하지 않게 됨으로써 인지 부조화가 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요,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생각을 나중에 바꾸게 되면서 투자에서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요, 이 시장의 순환을 역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나고 보게 되면 그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대로 실천을 했다면 성공했을 텐데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간순간 이 많은 어떤 폭풍우 같은 것이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게 될 때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자신의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 대중에 따라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후회로 남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고 셋째도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투자를 하게 될 때는 큰 돈 한꺼번에 넣고 이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적은 돈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험을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서 자기가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이제 과신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될 수 있을 거야,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결국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기준보다도 내려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거의 90%다라고 이제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의 히스테리에 휘말리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해내려고 한다면 이 훈련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정한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냉소적일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필수 선행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따끔하게 충고를 하는 거죠. 자, 이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한 투자자들이 소수에 불과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하고
또 이 부분에서는 가장 또 똑같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폭락장에서는 인내심이 이 성공의 거의 99%를 차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투자자는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야 되고 무엇보다 현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워런 버핏도 11살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차트에 관한 책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읽게 되는데, 무려 11살부터 이제 8년 동안 19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심취를 했고, 그런 차트를 그려가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8년이 지난 후 벤저민 그라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하죠. 자신의 그 투자 방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그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고 스스로 이제는 그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사업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면서 지금의 성공에 이르게 됐고, 그 생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이 하락장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심리를 역행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소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중심리에서 벗어나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주인과 산책하는 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한 남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보통 개들이 그렇듯이 이 반려견은 주인의 앞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다시 주인에게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 주인보다 뒤에서 또 오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달려간 후에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서 멀어졌음을 알아채고는 주인에게 다시 또 돌아온다. 산책 내내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둘은요, 결국 같은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이 천천히 그 산책길에 1km를 걷는 동안 그 주변을 돌리면서 돌아다닌 개는 무려 4km를 산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은 경제이고 개는 증권시장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1930년부터 1933년까지 심각한 대공황을 겪은 미국 경제발전 과정을 보면 이 주인과 산책하는 그 예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만 한 걸음 또는 두 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때때로 뒷걸음질 치기도 한다. 하지만 증권시장은 이 같은 시기에 100번도 넘게 위아래로 널뛰듯 변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은 항상 그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요, 때때로 정반대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떨어져 있고 그 부정적인 그런 투자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대중 심리에서 벗어나서 주식을 매수하는 데 성공했다면요, 그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강한 주관을 지녀야만 이 투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손실이 점점 늘어나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럼 괜히 물타기를 했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이 자신의 소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오고 투자에서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강한 소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심과 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나는 주식 투자자는 투자 이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 절대 증권거래소에 가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즉, 자신이 어떠한 기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기를 선택을 하고요,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지만 다른 많은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이나 여러 가지 루머들이나 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될 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식 투자 이후에는 그 절대 증권거래소에 가지 말라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를 했죠. 자, 증권시장의 분위기에 취할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으니 아예 길을 우회해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지금 이 투자에 우리 그 악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터넷과 TV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보다는 무한하게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됐죠. 굉장히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인 여론의 무관심 해지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 맞는 조언은 뭐다? 텔레비전을 팔고 인터넷을 끊으시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이 조언은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가 투자한 기업,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현금 창출을 잘 하고 있다면 그 거시경제에 있어서 경기 침체는요 건강한 현상입니다. 경기 침체가 없으면 경기 상승도 없는 거죠. 호황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황 없는 불황이 없고 불황 없는 호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항상 이 경제는요 그 사이클릭하다고 그러죠. 항상 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황이 있었다면 불황이 있는 것이고 불황이 있었다면 또 호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라는 이 불황일 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튼튼한 기업의 그 주식을 우량주를 많이 보유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 호황기 때 다시 그 투자 수익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 정보의 홍수가 넘쳐 흐른다라고 이제 우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숙련되고 주관이 뚜렷한 투자자만이 소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 투자가 어려운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투자가 단순히 내 돈을 내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의 멘탈이 붕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이라는 정글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결국 이런 정보에 휘말리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TV를 끄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끊고 여기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난 몇 년간 수면제를 복용하자마자 우량주를 매수한 뒤 휘몰아치는 폭풍과 악천후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한 몇 년은 푹 잠들라는 조언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너무너무 유명하죠. 자, 우리가 선택한 어떤 기업이 있을 겁니다. 다 자기가 정말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고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또 한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워렌 버핏도 이야기했고 앙드레 코스토라니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많은 어떤 폭풍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량주를 매수했다면은 그 수연제를 복용하고 몇 년간 푹 자는 것처럼 신경을 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조언을 따른 사람은 나중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주가 창을 본다든지 혹은 어떤 뉴스를 듣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점검하고 나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고 현금 창출을 잘 하고 있다면 이런 많은 뉴스들에 무감각해지는 것이 결국 투자에서는 성공의 요소가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고통이 먼저 오고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이런 폭락장에서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다 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자, 당당하게 맞서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루머가 발생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의 어떤 마음을 흔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소신을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차라리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를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통이 있고 나서야 돈은 나중에 따라오게 된다. 즉 고통의 결실이 투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간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폭락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 폭락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이 펀더멘탈을 잘 살펴보고 이 투자의 근거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쏟아지는 많은 뉴스들을 떠나서 오히려 듣지 않고 그 몇 년간 수면제를 복용한 것처럼 떠나 있다면 오히려 몇 년 뒤에 큰 수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투자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앙드레 코스토라니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이런 앙드레 코스토라니의 이 투자의 성공의 비결을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에 참고하면 또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